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로또 걸릴 확률보다 적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음봉이 났습니다. 조금 내렸죠. 조금 내렸는데 코스닥은 뭐 거의 보합입니다. 강보합. 코스피가 어쨌거나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주식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 3100포인트 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제목에다 달았는데 이 희망사항이 내가 로또 걸릴 확률보다 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재미삼아 써놨기 때문에 제목 보고 들으신 분은 뭐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뭐 계속 샀거든요. 계속 사다 오늘 1200억을 팔았습니다. 뭐 오늘 사고 내일 사주면 좋을 건데 왜 팔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기관이 1조 7천억을 팔았네요. 뭐 어제 기관이 좀 사더니 오늘 팔았습니다. 개인은 어제 팔더니 오늘 샀네요. 뭐 기관이 뭔 짓 하는 건지 개인은 뭔 짓 하는 건지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안 살고 안 사고 팔아줬으면은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인은 이제 버릇이 됐지요.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언제 한번 큰 코 다칠 겁니다. 개인이 내려갈 때 사다가 큰 코 다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옵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어, 옵션으로 뭐 한 407 정도 갈 것 같아 뭐 얘기를 하길래 긴가민가 하면서 샀는데 깡통 나겠네. 위클리를 샀거든요. 깡통 나겠네 싶어서 내일 손절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손절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장이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옵션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이익이 별로 없지요.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익이 없습니다. 하방으로 갈 거라고 본 사람들은 뭐 손실이 좀 많이 났을 거고 상방으로 간다고 본 사람들은 위클리를 제외하고는 뭐 수익이 조금은 났겠지만은 뭐 별 재미없는 수준 정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흐름을 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끝나겠구나 내일 뭐 그런 생각이고 내년에 조금 뭐 오르려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옵션 쪽으로 보면은 또 외국인들 파생을 보면은 이제 하방 쪽으로 조금 쌓기 시작을 한다 하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기간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래 보면은 외국인은 1조 2천억을 샀고 콜도 사고 풋도 샀고 수량을 보게 되면은 수량도 양매수인데 하방이 좀 더 강합니다. 요걸 좀 줄여 가지고 이번 주 27일부터 월요일부터 보게 되면은 콜을 사고 풋을 팔았습니다. 풋을 사고 콜을 팔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래도 좀 샀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려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오늘 팔았고 내일도 팔면은 못 가겠지요. 기간이 어제 만 닫고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내일 기간이 뭐 또 한
몇천억 사주고 외국인이 뭐 한 2조, 3조 이래 사면은 위로 강하게 올라가겠지요. 뭐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살 이유는 없겠죠.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옵션 분포도를 보면은 밑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밑으로 가려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위로 좀 올라가려나,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총순위를 쭉 보게 되면은 시총순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하락을 쭉 하고 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좀 받을 때도 됐지요. 6만 몇천 원부터 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되어서 조정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조정을 좀 받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뭐 결국은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행보를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뭐 쉽지가 않는 것 같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위로 올라갈까, 옆으로 좀 더 행보하다가 어떤 좋은 이슈에서 갈까. 어쨌거나 내가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 세력이 아니니까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흐름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지요. 추정을. 그 추정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니까 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쭉 사다가 오늘 조금 팔았는데 조금 밀렸지요. 오늘 뭐 권리락이 있었는지 뭐 베이시스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베이시스가 뭐 4점 뭐 얼마 하다가 지금 0.42, 장중에는 뭐 콘텐츠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뭐 4.55 정도 내렸다, 또는 4 정도 내렸다, 올랐다 해야 되나? 올랐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내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은 조만간에 또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 이 하락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나 연초에 좀 빠지려나 뭐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당장 다음 주에 좀 치고 올라가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도 치고 올라가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보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뭐 내려간다고 해서 이거 뚫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요거보다 뭐 쌍바닥을 친다든지 뭐 좀 더 떨어진다든지 하는 뭐 그런 조정, 그러면은 이렇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는 여기서 조금 내렸다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옵션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한데, 그 개인들은 매수를 하죠. 매수를 주로 합니다.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매수 기법에서는 뭐 별 재미가 없지요. 올라간다고는 해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올라간 거 수익 다 뱉어내고 손실이 나지요. 그게 이제 옵션 매수입니다. 이런 강한 상승이 뭐 한 번쯤 있을 거는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꽃쇼가 나와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다음 주는 올려나 뭐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다음 주 한번 쭉 올랐다가
그 다음 좀 내리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뭐 조금 이 조정장은 읽어내기가 참 힘드네요. 참 힘듭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읽어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은 대략 이 정도까지는 3100 정도는 뭐 최소 올라올 것 같은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늦어도 뭐 한두 달 안에는 올라오겠지요. 대선 전까지는 올라올 거고, 대선 뭐 보름 한 달 놔두고는 쭉 빠지겠지요. 뭐 쭉 빠진 데가 많이 빠지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정도 솔솔솔 빠지다가 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기대감으로 뭐 좀 올랐다가 뭐 빠지든지 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바닥은 잡았고,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한 번쯤 오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연말에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내가 틀린 거지요. 틀렸습니다. 나는 최소한 요 고점은 뚫고 오를 줄 알았는데, 내일 당장 이 고점 뚫고 오르겠습니까? 뭐 오를 수도 있는데 안 오를 수도 있지요. 뭐 기분 좋게 사가지고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들이 양급 팔고, 외국인이 한 1조 사고, 기관이 한 5천억 사고, 개인이 한 1조 5천억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강한 슈팅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이 합니다. 희망사항인데 그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사항. 지금 뭐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은 뭐 0.2포인트 보합선 근처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냥 그런 수준이고, 외국 시장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시 42분 아직 미국장은 안 열렸고, 유럽장은 열렸는데, 영국은 뭐 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역사적인 고점은 아닙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독일은 마이너스인데 역사적인 고점에 가깝지요. 프랑스는 역사적인 고점을 월봉상으로 뚫었습니다. 유럽 전체, 유럽의 가장 오래간 주식 50개로 볼 때도 괜찮아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중이고, 다우도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중이고, 나스닥은 뭐 보다시피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듯이 보이고, S&P 500도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오르고 있을까? 뭐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만은 뭐 뭔가 모르게 좀 안타깝지요. 뭐 문재인이 미국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에도 협조적이어서 이런가? 아니면 뭔지 모르는 리스크, 우리가 알 수 없는 내 같은 개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리스크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있다. 그래도 뭐 조금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떨어졌습니다. 가운데가 볼리지밴드 가운데가 21선인데 21선을 딱 물고 있지요. 장중에 밀렸다가 올라왔습니다. 선물을 보게 되면은 5일선에 딱 물려 있지요.
400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고 5일선에 딱 물려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내일은 좀 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좀 내리겠구나. 그래도 희망사항은 내일 선물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지요. 오늘 선물이 396.30으로 끝났으니까 내일 강하게 올라가지고 한 선물 10포인트 정도 올라라, 오르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사항은 로또 걸릴 확률 800만 분의 1도 안 되죠. 그보다 더 적습니다. 내년은 어떨까? 내년 이제 내일 되면은 장이 끝나니까 이제 또 내년을 갖다가 기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좋은 장에서 올해 장이 좋았나? 어쨌거나 작년은 거의 롤러코스터였고 올해는 뭐 그다지 뭐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올해 꼭대기부터 쭉쭉쭉 빠졌으니까 뭐 올해 뭐 그래 좋은 시장은 아니었네요. 그래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은 또 번 사람들은 다 벌었더라고요. 본 사람들은 벌었습니다. 못 본 사람들은 뭐 50% 날린 사람도 있고 90% 날린 사람도 있고 퇴출된 사람도 있고 많지요. 많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내릴 만큼 내려가지고 이제 조금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월봉으로 봐도 내렸고 반등이 조금 들어왔다가 내리더라도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월봉에서 음봉을 내고 양봉을 달랑 하나 달랑 주고 다시 음봉으로 쭉 내려간다. 뭐 그래 된다면은 정말 장이 별로인 장이 되겠죠. 내년에 음봉이 이렇게 뭐 한 5개 나왔는데 5개 나왔지요. 5개 나왔는데 양봉이 달랑 한 개로 끝나기는 뭐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죠. 그래서 양봉이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나왔다가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지금 유력한 대통령 당선 가능인이 이재명하고 윤석열이죠. 나는 허경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허경영 되면 1억 준다니까 좋겠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5% 안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5% 안에 들면은 TV 토론에 나올 수 있답니다.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허경영이 씨부리는 헛소리를 갖다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람은 허경영의 헛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그 헛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게 이번 대선에 내 개인적으로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뭐 허경영이 지지율 아니고 여론조사 지지율 5% 안에 맞들면은 TV 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니까 어차피 심상정하고 뭐 안철수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결국 이재명하고 윤석열 싸움인데 윤석열도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지금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투표율도 높지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 하던 사람들 많이 죽었지요.
뭐 죽었다면 안 되고 많이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분들인데 뭐 그런 말이 있지요. 강을 건너고 나면은 뗏목을 버려야 된다. 뗏목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는 맞지요. 맞는데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또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 바뀐 세상이 또 바뀝니다.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닥다리 사상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세상이 옛날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지요.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는데 이 급격하게 바뀌는 세상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이라 그러면은 전체 국민입니다. 지를 지지하는 놈만 국민이라 생각하는 이런 졸렬한 인간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주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또는 그런 길을 갖다가 국민이 제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좀 똑바로 통치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올라가겠지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좋은 일이죠. 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고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허경영 저 또라이 같은 사람이 참 그래도 대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도 정상은 아니죠.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상은 아닌데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하도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정상같이도 않은 사람이 더 정상같이 않은 사람들보다는 정상으로 보이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주식시장은 정상이냐? 주식시장도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밑으로 떨어질 거냐? 정상이라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어쩌면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정이 얕기는 너무 얕습니다. 얕기는 얕은데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얼마큼 돌지 모르겠는데 반등이 끝나는 걸 봐야 그 다음 하락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등을 갖다가 무시하고 어느 정도 빠질 거냐 본다면은 뭐 대략 한 2600, 2500 이하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별로 없어 보인다. 뭐 개인적으로 이래 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락을 할 거냐, 술술 빠질 거냐, 아니면은 내년에 바닥 찍고 반등을 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아직은 심각한 상황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보니까 터키 가서 살면서 물가가 반으로 내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관심 아래에 있는 국가지요. 터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죠. 미국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미국의 어떤 세력이 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알게 되지요.
과거에는 기동량으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 같은 사람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같은 사람도 예측을 하는 거지요. 주식에서도. 그 주식에서 하는 예측이 또 맞기도 또 잘 맞잖아요. 자,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불꽃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이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주 이상 쳐다보고 있다가 노리고 있었는데 내 구독자분이 한 407 갈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장중에 샀다가 장이 끝나고 자세히 보니까 이걸 왜 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시장이 안 보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관찰만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오른다는 거 이런 거 무시하고 있다가 그냥 희망사항 때문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손절입니다. 이렇게 음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로 만에 하나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어도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올라간다고 보면은 흔들어도 들고 있고 내려간다고 보면은 흔들어도 들고 있고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장이 끝났고 내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딱 하루. 딱 하루 동안 뭐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만은 주식 쪽에서는 한동안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뭐 기회가 있다는 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박사님이 제자들한테 리딩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고 뭐 사면은 오른다. 일주일 안에 오른다. 뭐 이런 종목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오르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많은 돈은 말고 적은 돈은 사라 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럴까 싶어서 그 종목을 자세히 쳐다봤는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오른다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오늘 올랐습니다. 많이는 안 올랐고 한 5, 6% 올랐는데 5, 6% 올랐나? 더 올랐나? 어쨌거나 얼마 이하로 사라 그랬는데 얼마 이하 그 자리까지 딱 와가지고 사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참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사려고 했으면 안 사겠죠. 적은 금액이니까 뭐 다들 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프로 수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지금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구나.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볼 때 횡보를 하고 있지요. 이 횡보를 하면서 종목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이 횡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간다 가더라도 순환매는 계속 놓을 것이고 순환매가 좀 더 강하게 놓겠지요. 이게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순환매는 계속 놓습니다. 이게 좀 내려온다고 해서 이거 들고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1, 2주 안에 이것 들고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것 들고 내려갈 가능성보다. 뭐 거리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거리를 봐도 이거 뚫고 올라갈 거리보다 이것 뚫고 내려갈 거리가 훨씬 멀잖아요.
따라서 이것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이것 뚫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더 많다. 또는 요 박스권 안에서 놓을 가능성도 한동안은 좀 있다. 한동안 박스권 안에서 뭐 며칠 놀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시간,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참 어렵네요. 그게 내 실력의 한계인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바닥이고 이게 반등이 들어왔고 이 반등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걸 대충 어렴풋이 알았는데 대충 어렴풋이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는데 베팅을 못했지요. 그래서 그냥 남 수익 나는 거 보기만 했고 또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봤는데 베팅을 좀 했다가 한 방에 골로 갔고 남아있는 거 베팅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요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위클리를 보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옵션도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위클리 옵션은 훨씬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골로 갑니다. 그 골짜기로 빠지면은 재생이 안 됩니다. 빠졌다가 올라온다 한들 이미 자산의 반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빠졌다가 그만큼 올라오더라도 자산의 반은 날아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말 잘 맞춰야 됩니다. 이런 조정장에서 방향 맞추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불가능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것이 제일 큰 패착인 거죠. 자, 어쨌거나 그 연말 랠리, 연말 불꽃 쇼를 기대했는데 연말 랠리도 뭐 결국은 크리스마스 랠리죠. 없네요. 연초 랠리가 있을라나? 뭐 그거는 좀 더 있어 봐야 되겠고 연말 랠리는 결국 틀렸고 연초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요런 시장에서 수익 내기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 왜 자꾸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냐고 말하냐 하면은 등락선의를 보면은 이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20위권까지도 12% 이상 15% 이상 이 올라가는 종목도 한 열 몇 가지 종목이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면은 수익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락은 그렇게 많이 하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상승을 한다, 올라간다, 올라가는 종목을 테마를 잘 잡으면은 고를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을 일정 부분 수익을 세팅하고 그 구간만 수익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뭐 그런 선순환을 가지면은 수익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구독자분 커브메탈님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40번 연성으로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한 100연성 정도 하면은 우리 한 만나서 축하를 해드릴게요. 100번 정도 100번을 하면은 내가 축하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축하를 해드릴게요. 뭐 소주를 한 잔 사드리든지 호프를 한 잔 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연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